3만 원으로 20명 식사 준비해. 나는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으니까. 전화를 끊은 남편은 30년 결혼 생활의 가치를 딱 3만 원으로 매겼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 20명 앞에 놓인 건 정성스런 한상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빨간 컵라면 20개. 지수야, 이게 대체 뭐야? 3만 원으로 준비했어요. 당신이 원한 대로요.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나간 그 여자는 몇 년 후 남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월세 열세와 생활비 명세서를 쥐어주며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지수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어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 남편 민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안 식구들 20명 정도 집에 올 거야. 저녁 준비해둬. 나는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으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지시하듯 차가웠습니다. 지수가 20명이나 오는데 장도 봐야 하고 준비 시간이 라고 말하려는 순간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 맞다. 통장에 3만 원 넣어뒀으니까 그걸로 장 봐. 그럼 끊는다. 짧은 신호음만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3만 원. 20명.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만 원으로 20명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니.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입니다. 민준과 결혼해서 30년 동안 지수는 시댁 식구들의 모든 모임을 도맡아 준비해 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면 밤 11시가 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만 원입니다. 지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문득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지수 몰래 비상금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던 일입니다.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쓴다며 지수에게 사후 통보만 했습니다. 당신 돈도 결국 내 돈 아니야.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민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30년 동안 알뜰살뜰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형마트까지 걸어가는 20분 내내 지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만 원으로 20명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지? 마트 입구를 지나 카트를 끌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한 식재료 코너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돼지고기 한 근에 15,000원, 채소 한 봉지에 4,000원, 두부 한 모에 2,500원.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고기 한 근으로는 20명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수는 빈 카트를 끌고 통로를 걸었습니다. 다른 주부들이 카트에 가득 장을 담아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발걸음은 어느새 라면 코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 맨 아래 칸에 할인 표시가 붙은 컵라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개당 1,000원. 지수는 무릎을 굽혀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빨간색 포장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지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냉소였습니다. 그래, 이게 딱 맞네. 지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컵라면을 카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 15개, 20개. 정확히 20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채소 코너로 가서 김치 한 포기만 골라 담았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28,000원입니다. 계산원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수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컵라면 20개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포장지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는 김치를 꺼내 큼직하게 썰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화장품, 속옷, 양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별거 합의서였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확인하고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 구석에 세워두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지수는 주방으로 가서 큰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어머, 지수야. 오늘 우리 다 왔어. 뒤따라 시누이 민경과 시동생 내외, 조카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뭐 준비했어요? 민경이 부엌 쪽을 기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물이 담긴 생수통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 준비 다 됐으니까 들어오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식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를 본 순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빨간 컵라면 20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경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지수야, 이게 대체. 민준 씨가 3만 원을 주시면서 20분 식사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뭐라고? 3만 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들어섰습니다. 다들 왔네. 저녁은. 민준의 말이 끊겼습니다. 식탁 위 컵라면들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오지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준이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3만 원으로 20분 식사 준비했어요. 당신이 원한 대로요. 지수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를 창피 주려고 이러는 거야? 민준이 지수의 팔을 잡으며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안방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쳤어? 지금 우리 집안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별거 합의서예요. 서명하세요. 뭐? 민준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별거?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3만 원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30년 결혼 생활에 매긴 제 가치가 3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한 달 전에는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선뜻 내주셨잖아요. 제가 30년 모은 비상금이었는데 지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건 가족끼리 돕는 거잖아. 왜 그렇게... 저도 가족인데 제 가치는 3만 원이에요? 민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수는 옷장 옆에 세워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지수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당분간 집을 비우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진정하고 얘기 좀. 민준 씨가 원하시는 대로 3만 원어치 저녁 준비했으니 드시고 가세요. 지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지수, 당장 서. 민준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준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대체 지수한테 뭘 어떻게 한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3만 원? 20명 식사를 3만 원으로 하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경이 식탁 위 컵라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저희는 그냥 갈게요. 1명, 2명 사람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는 빨간 컵라면 20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친정 언니 집은 여기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지수는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 밤 거기서 잘 수 있을까?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당장 와. 뭔 일이야? 지수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뜨거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수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계단을 굴러 내려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지하철을 기다리며 플랫폼에 섰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이 터널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3만 원이 아니라 그 어떤 가격표도 나를 정의하지 못해. 열차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언니 집으로 가는 길, 지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어젯밤 안방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잠들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텅 빈 식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찬장을 열었지만 커피 원두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민주는 찬장 문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컵, 접시, 냄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젠장. 민준이 욕을 내뱉으며 찬장 문을 닫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와 달걀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민주는 냉장고 문을 그대로 닫았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회사에 가기로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려는데 어디에 걸어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지수가 옷장에 정리해두던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옷장을 뒤지며 넥타이를 찾아 겨우 골라 맸습니다. 거울을 보니 매듭이 삐뚤었습니다. 다시 풀어 매려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려는데 구두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휴지로 대충 닦고 신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뒤 끊겼습니다. 민주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집에 돌아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지수가 민준의 이메일을 정리해주고 중요한 일정을 알려주던 일이었습니다. 민준은 급하게 이메일을 뒤졌지만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빈손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 오늘 발표 자료는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상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민준 씨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상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지수는 찾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준엄했습니다. 아직? 당장 가서 데려와. 네가 지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 알겠니? 어머니, 제가 뭘? 3만 원. 20명 식사를 3만 원으로 하라니. 네가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지수가 30년 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당장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 지수 없으면 너 혼자 어떻게 살 건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수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제와 똑같이 텅 빈 집이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열어보았지만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민주는 배달 앱을 켰습니다. 치킨을 주문하려다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도 제때 버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출근할 때마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나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준 씨 요즘 왜 저래? 부인이랑 싸웠나 봐. 민주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민주는 고지서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수가 다 알아서 했던 거야? 민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휴대전화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습니다. 뭐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연체 고지서도 쌓여 있고 별거 합의서에 서명하셨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한테는 중요해요. 서명하기 전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어제 먹던 도시락 용기가 굴러다녔습니다. 민주는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컵라면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포장지였습니다. 민주는 그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나를 모욕한 증거야. 민준이 이를 악물며 봉지를 쥐었습니다.
하지만 찢지 못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 시각 지수는 친정 언니 집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밀키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지수는 포털 사이트에서 창업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소자본 창업, 밀키트 제조, 온라인 판매. 하나하나 메모하며 공부했습니다. 친정 언니 순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밤 늦었는데 아직도 안 자? 응, 언니. 이것 좀 봐줄래? 지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순이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밀키트 사업? 너 나이에 무슨 사업을 시작해? 해보고 싶어? 내가 30년 동안 요리해온 게 있잖아. 그래도 쉽지 않을 거야. 경쟁도 심하고.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해볼 거야.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재료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5,000원. 주인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가격을 메모했습니다. 정육점, 생선가게, 반찬 가게를 돌아다니며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한 끼 밀키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비는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포장재, 배송비까지 더하면 15,000원이었습니다. 판매가를 20,000원으로 잡으면 이익은 5,000원. 지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10개만 팔아도 50,000원이야. 지수는 온라인 쇼핑몰 개설 신청을 했습니다. 상호명을 정해야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력했습니다. 정성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슬로건이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그 문장을 포장재 디자인 메모에 적어두었습니다. 며칠 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단 한 건이었습니다. 지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고기를 양념하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포장재에는 손글씨로 감사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택배기사가 물건을 가지러 왔습니다. 한 개만 보내시는 거예요? 택배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예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택배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재료를 샀습니다. 주문이 하나 들어오면 정성껏 만들어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주문이 3-4건 정도였습니다.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밀키트 사업? 요즘 그거 다들 하던데 잘 될까? 친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계속 일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지수의 사업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나도 그거 좀 배워볼까? 주민이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지수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값도 못하네. 그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주민이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이가? 내 나이가 뭐가 문제야. 지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밤 11시까지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잠은 4-5시간만 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에 정당한 가격을 받는다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포장 작업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컵라면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날 식탁에 올렸던 컵라면 탑 사진이었습니다. 언니가 몰래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컵라면 탑은 무너졌지만 내가 쌓을 새로운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지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고 다시 포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사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분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장이 서류 한 장을 민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권고사직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번 달 말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장의 목소리에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주는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잘렸대. 집안 문제로 일도 제대로 못한다던데.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소상공인 박람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시식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밀키트로 만든 요리를 담아 놓았습니다. 제육볶음과 된장찌개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팜플렛을 들고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시식해보세요. 사람들은 팜플렛을 받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식한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코너 앞에 멈췄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이거 맛 좀 봐도 될까요? 남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지수가 얼른 일어나 접시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제육볶음을 한 입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네요. 남자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손맛이 느껴집니다. 직접 다 만드시는 거죠? 네, 매일 아침 시장에서 재료 사서 만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정성은 귀합니다. 남자가 된장찌개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이 정성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예요. 남자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남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혹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어요.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지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영우라고 합니다. 식품 유통업을 20년 넘게 했어요. 지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정말요? 네. 이런 정성을 가진 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네요. 영우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는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수는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명함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영우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면 폐가 되지 않을까? 지수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영우도 나왔습니다. 지수는 일어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영우는 지수를 보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우가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지수는 아침부터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우가 출근하다가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혹시 그때 그분? 영우가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람회에서 배웠던 오지수입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갑자기 찾아뵙기가 죄송해서.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우는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동안 여기 계셨어요? 네. 올라오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영우가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영우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영우는 지수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지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우는 커피를 내와 건넸습니다. 이런 끈기를 가진 분은 오랜만에 봅니다. 죄송해요. 너무 급하게. 아니에요. 인상 깊었어요. 영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네. 주문이 일주일에 서너 건 정도예요. 지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품은 좋은데 뭔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한가요? 스토리예요. 사람들은 제품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삽니다. 영우가 설명했습니다. 이야기요? 당신의 정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지수는 영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지수는 3만 원과 컵라면 20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의 헌신과 무시당했던 경험도 말했습니다. 영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군요. 영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제 가치를 찾고 싶었어요.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어떻게요? 지역 방송이 있어요. 50대 이상 주부들이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죠. 영우가 말했습니다. 방송이요? 제가 아는 PD가 있어요. 소개해드리죠.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일주일 후 지수는 작은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2대가 지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립 창업에 성공한 오지수 씨입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남편이 시댁 식구 20명 식사를 3만 원으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3만 원이요? 진행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컵라면 20개를 식탁에 올렸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 30년 결혼 생활의 가치였어요.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되찾고 싶었어요. 제 정성에도 정당한 가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진행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니까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지수는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영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영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분명 반응이 올 겁니다. 영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역 채널이었습니다. 화면에 지수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저게 지수야? 시어머니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3만 원, 컵라면 20개, 30년의 헌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구나.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당장 지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TV 봐. 지수가 방송에 나왔어. 방송이요? 네가 지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다 나왔어. 당장 가서 사과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송은 끝난 뒤였습니다. 민주는 인터넷으로 재방송을 검색했습니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여자가 날 망신 주려고 작정했군. 민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여론 만들어서. 민준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급히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수명의 아파트였지만 공동명의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보대출 증액 가능한가요? 명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남편인데요. 그래도 명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습니다. 젠장. 며칠 후 지수는 영우와 함께 작은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홍대 근처 상가 한쪽이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여성이 밀키트를 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정성껏 포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응원할게요. 또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밀키트가 모두 팔렸습니다. 영우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셨죠?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어요. 믿기지 않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영우가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수는 팝업 스토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마음속에 확신이 자랐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우의 사무실은 아침 햇살로 환했습니다. 지수는 회의 테이블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브랜드 이름 후보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지수가 영우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영우는 천천히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꿀맛 사연. 이게 좋겠네요. 영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꿀맛 사연이요? 네. 달콤한 이야기라는 뜻도 있고 맛있는 사연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영우가 덧붙였습니다. 지수는 브랜드명을 메모했습니다.
포장 디자인도 정해야죠. 영우가 폴더에서 샘플 이미지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따뜻한 베이지 톤의 포장재였습니다. 손글씨 느낌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갈하고 깔끔하네요. 지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정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에요. 영우가 설명했습니다. 자본은 제가 지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지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사업 실패를 겪었어요. 영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아내와도 이혼했죠. 지수는 조용히 영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영우가 창문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은 정말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선택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군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 의지가 보여요. 영우가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대기업 유통 담당자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담당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꿀맛사연이라는 브랜드시죠? 담당자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수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송 봤어요. 인상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다만 유통망에 들어오려면 물량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해요. 담당자가 펜으로 서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000개는 만들 수 있어요. 지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품질 관리는요? 모든 제품을 직접 검수합니다. 좋아요. 샘플 좀 보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릴게요. 담당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수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지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그 시각 민주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 서 있었습니다. 라면 코너 앞이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컵라면을 뜯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물 조절을 잘못했습니다. 물이 너무 적었습니다. 면이 냄비 바닥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민준이 욕을 하며 불을 껐습니다. 냄비에서 탄 냄새가 났습니다. 민주는 냄비를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물을 틀어 씻으려 했지만 면이 눌어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대로 냄비를 놔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다니. 민주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주는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혼자 소주를 몇 병 마셨습니다.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가 홍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꿀맛사연 팝업 스토어.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10명도 넘었습니다. 민주는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게 안이 보였습니다. 지수가 손님들에게 밀키트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영우였습니다. 영우가 지수에게 뭔가 말하며 웃었습니다. 지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민준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비참함도 밀려왔습니다. 민준은 가게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모두 웃으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수의 웃는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 민경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남편 버리고 사업한다는 여자였습니다. 내용에는 지수가 민준을 버렸다는 왜곡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민경은 익명으로 댓글도 여러 개 달았습니다. 남편 돈으로 사업하면서 착한 척하네요. 방송에서 눈물 흘리는 거 다 연기예요. 하지만 반응은 민경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글쓴이가 신우이 같은데요? 남의 가정사에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오히려 응원합니다. 꿀맛 사연 찾아가야겠어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민경은 황급히 글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캡처되어 퍼진 뒤였습니다. 민경은 휴대전화를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다들 지수 편을 들어? 지수는 영우와 함께 새로운 밀키트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영우의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주방이었습니다. 이 양념 비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수가 국자로 맛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번 맛봐요. 지수가 영우에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영우는 한 입 먹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정말요? 이 맛이라면 대기업 유통망도 문제없어요. 영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지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요리가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가 즐거웠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의무가 되어버렸죠. 이제 다시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영우가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의 집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별거 기간 중 생활비 청구의 건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청구 금액은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치 600만 원을 일주일 내에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민준이 서류를 구겨 던졌습니다. 하지만 곧 주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오지수 씨 남편입니다. 이게 무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권리? 우리가 별거 중인 건 지수가 집을 나간 거예요. 별거 중에도 배우자 부양 의무는 존속합니다. 하지만 기한 내 입금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600만 원. 지금 민준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20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는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로 계약하시겠어요? 중개인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네. 지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32평 아파트였습니다. 민준과 살던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입금하시겠어요? 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지수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영우의 투자금과 팝업 스토어 수익이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중개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중개인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수는 중개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 생겼어. 지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민준과의 기억이 없는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집 인테리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밝은 톤으로, 주방은 넓게, 작은 방은 사무실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동안 지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우였습니다. 지수 씨, 대기업에서 연락 왔어요. 영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정말요? 유통 계약하자고 해요.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영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이제 그들처럼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만 원의 가격표를 떼어내고 스스로 만든 가격표를 달았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컵라면 20개가 식탁에 놓인 사진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수가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지수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지수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홈쇼핑 방송국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거울 앞에 앉아 분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파우더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우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떨려요. 지수가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진심만 전하면 돼요. 영우가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스태프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지수 씨, 5분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영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는 밝은 조명으로 환했습니다. 카메라 3대가 지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쇼호스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지수 대표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긴장 푸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쇼호스트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스태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 4, 셋.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쇼호스트가 카메라를 향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꿀맛 사연 밀키트인데요. 직접 만드신 분을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지수를 비췄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맛 사연 오지수입니다. 지수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쇼호스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가 펴며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상을 차렸고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 식사를 준비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3만 원을 주며 20명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3만 원으로요? 쇼호스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게 제 30년 헌신에 매겨진 가격이었어요.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컵라면 20개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화면에 그날의 사진이 떴습니다. 식탁 위 빨간 컵라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제 정성에도 정당한 가격이 있어야 한다는 걸요. 지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밀키트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모든 주부들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절대 3만 원이 아닙니다. 화면 너머 시청자들의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주문 전화였습니다. 쇼호스트가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주문이 폭주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송은 30분 만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1000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팔렸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지수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우가 박수를 치며 맞이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정말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판이에요. 1000개가 30분 만에 다 팔렸어요. 영우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문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지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우가 얼른 지수를 부축했습니다. 앉으세요. 지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해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영우가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사흘 후 지수는 대기업 유통사 본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국 마트 500개 매장에 입점하는 조건입니다. 담당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우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하셔도 됩니다. 지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오지수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수가 두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해냈어요.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영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 저녁 지수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짐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수야. 시어머니가 지수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 네. 혼자 이 모든 걸 해냈어. 대단해. 시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몰랐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수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집에서 나가지도 않아. 완전히 폐인이 됐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민준 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민준이가 반성해야 해.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지수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내 음식이 최고야.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죠? 변호사 김수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지수 씨 측 변호사입니다. 옛집 명의 이전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의 이전이요? 네. 별거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서류는 이번 주 내로 발송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졌습니다. 저녁 무렵 민주는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요즘 50대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 자립 창업붐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수가 나왔습니다. 공장 안에서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꿀맛 사연 오지수 대표는 3만 원으로 시작해 연매출 10억 원 기업을 일궜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지수의 새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이 오 대표의 세보금 자리입니다.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깔끔하고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남편과 별거 후 홀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화면 속 지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리모컨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이럴 수가. 민준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자신은 실직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지수는 성공했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만 민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새 아파트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찬장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물이 끓자 라면을 넣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지수는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여전히 그 맛이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만 원에 팔려나갈 뻔했지. 지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지수는 라면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컵라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의 굴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우였습니다. 지수 씨, 오늘 인터뷰 있는 거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어요. 여성 창업 잡지에서 왔어요. 중요한 인터뷰예요. 준비됐어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라면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을 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지수, 잘하고 있어. 지수가 거울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성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야. 정당한 가치를 받아야 해. 지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오지수는 더 이상 3만 원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가치를 함부로 매길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만날 수많은 여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에게도 정당한 가격이 있다고. 지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진정한 해방의 기쁨이었습니다. 지수는 공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5명이 작업장에서 밀키트를 포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우였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우 씨, 무슨 일이세요? 지수 씨. 영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 있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갈게요. 괜찮아요. 그냥, 안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원에게 급히 말을 남기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수는 안내 데스크에서 영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3번 침상이었습니다. 커튼을 열자 영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우 씨. 지수가 다가가 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며칠 전부터 기침이 심했어요. 오늘 아침에 피를 토해서. 영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검사 결과는요? 아직 안 나왔어요. 간호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부르세요. 지수는 간호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폐의 종양이 보입니다.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종양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크기와 위치로 봐서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폐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상담실을 나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영우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영우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네. 제 회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치료하면 되잖아요. 사기예요. 이미 늦었어요. 영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회사 직원들한테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영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인수할게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우는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요? 영우 씨 회사, 제가 인수하겠어요. 지수 씨, 그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수가 영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우 씨가 만든 회사잖아요. 그냥 없어지게 둘 수 없어요. 영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울 건 없어요. 영우 씨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치료받으세요. 영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영우의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지수는 일어서서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맛 사연 오지수입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우 대표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급여도 깎지 않을 거예요. 지수가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이든 직원 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터졌습니다. 영우가 관리하던 주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인가요? 지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새 대표가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생산팀장이 퇴사하겠답니다. 갑자기요?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대요. 지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생산팀장은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그가 빠지면 제품 품질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면담 좀 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거래처는 떠나고 핵심 인력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지수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민준 씨 변호사입니다. 지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요? 네. 내용 증명은 내일 도착할 겁니다. 무슨 근거로요? 민준 씨가 과거 오 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니 민준 씨도 공동 기여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졌습니다. 민준이 지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의 변호사가 지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오지수 대표님이시죠? 네. 지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합리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사 지분 30%를 양도하시면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30%요?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 회사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재산이잖아요. 별거 상태예요. 이건 별거 후에 만든 회사고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나가주세요. 지수가 일어서며 문을 가리켰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며칠 후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 대표님 곧 회사 문 닫을 거래. 거래처도 다 떠나고 있대. 우리도 다른 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지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수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요즘 회사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우 대표님이 이 회사에 쏟은 정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철학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지수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사업 계획이 떴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라인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수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함께 해주세요.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지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처 명단, 제품 개발 계획, 소송 관련 자료. 지수는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정 언니 순이었습니다. 지수야, 아직도 이래? 응,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야지. 알아. 걱정 마. 민경이가 또 온라인에 이상한 글 올렸다던데?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글? 내 회사가 부실하다는 허위 제보를 했대. 식품안전처에. 지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 증거가 있어? IP 추적하면 나올 거야. 지수는 메모를 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힘내. 너라면 이겨낼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지수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소송, 거래처 이탈, 직원 불안, 민경의 방해 공작.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영우가 했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우가 남긴 노트가 있었습니다. 사업 조언과 경영 철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투명하게 대응하라. 영우의 필체였습니다. 지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투명하게.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지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영우의 철학을 지키고 민준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수는 책상 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컵라면 20개 사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어. 지수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처럼 이겨낼 거야. 지수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수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지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사무실에 삼각대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준비였습니다. 비서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준비됐습니다. 시작할게요. 지수가 심호흡을 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맛사연 오지수입니다. 지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댓글창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영우 대표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회사를 인수했어요.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지수는 댓글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거래처가 떠나고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지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영우 대표님의 정신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회사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지난달 매출이고 이게 이번 달 목표예요.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제품 주문할게요. 정직하셔서 더 믿음이 가요. 저희 가족도 응원합니다. 방송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는 5,000명을 넘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주문이 100건이 넘었어요. 정말요?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네, 계속 늘고 있어요. 지수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주문 목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있어요. 비서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성공하셔야 해요. 정직한 사업가를 응원합니다. 꿀맛 사연 평생 먹을게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틀 후 법원 앞에 지수가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변호사 김수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쪽이 유리합니다. 김수연이 서류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요? 아마 안에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먼저 진술했습니다. 피고 오지수는 혼인 기간 중 원고의 경제적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따라서 피고의 사업 지분 일부는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수 측 차례였습니다. 김수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반론하겠습니다. 김수연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30년 동안 관리한 가계부입니다. 화면에 빼곡한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절약해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돈을 피고 동의 없이 인출했습니다. 김수연이 통장 사본을 제시했습니다.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죠.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판사가 김수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수연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컵라면 20개가 식탁에 놓인 사진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원고는 피고에게 3만 원을 주며 시댁 식구 20명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3만 원으로요?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피고는 30년 헌신의 가치가 3만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김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피고는 컵라면 20개를 식탁에 올렸고 별거를 결심했습니다. 원고의 이러한 행동은 배우자에 대한 모욕이자 학대입니다. 김수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는 부당합니다. 김수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판사에게 쏠렸습니다.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피고의 사업은 별거 이후 독자적 노력으로 이룬 것이며 원고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수연이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겼어요.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원 밖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민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엄마, 민준이 뺨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네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알기나 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니? 어머니, 저도. 닥쳐. 이제 너는 네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시어머니가 등을 돌렸습니다. 민주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우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우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영우 씨, 지수 씨, 어서 와요. 영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는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재판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영우 씨 덕분이에요. 투명성 전략이 통했어요. 아니에요. 지수 씨가 잘한 거예요. 영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철학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지수가 영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치료에 집중하세요.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옛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민준 씨한테 넘기는 거죠? 네.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지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월세 계약서예요. 김수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새 아파트 근처 원룸이에요. 민준 씨 이름으로 계약했나요? 아니요. 제 이름으로 했어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냥 거기 살게 하는 거죠. 맞아요. 김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달 100만 원씩 드릴 거예요. 집 관리 비용으로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동의할까요?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한테는. 지수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수연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수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지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저한테 한 것처럼 살아보세요. 지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지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민준이 지수의 가치를 3만 원으로 매긴 것처럼 이제 지수가 민준의 삶을 통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민준을 3만 원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주고 살 곳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등기우편이 민준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2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옛집 명의 이전 확인서였습니다. 지수가 민준 명의로 집을 넘긴 것입니다. 민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집을 내 이름으로?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월세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글씨였습니다. 민준 씨, 옛집은 드릴게요. 대신 제가 계약한 월세 아파트에서 사세요. 주소는 첨부했어요.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하세요.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하면 생활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은 쪽지를 구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펼쳤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지수에게 했던 것처럼 민준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대가구나.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지수는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우였습니다. 지수 씨, 퇴원했어요. 정말요?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항암 치료 효과가 좋대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나가도 되겠어요? 천천히 쉬세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우의 건강도 좋아지고 회사도 안정되고 민준과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지수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3만 원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여자라는 것을. 코엑스 컨퍼런스 홀은 500명의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중앙에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맛 사연 오지수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수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스크린에 컵라면 20개 사진이 떴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이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지수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가치가 3만 원으로 평가받던 날이죠. 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냈습니다. 컵라면 사건, 별거, 사업 시작, 위기와 극복. 청중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맨 뒷줄 구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민주는 무대 위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빛나는 여자였습니다. 헌신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습니다. 우리의 정성에도 정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지수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로비가 한산해졌습니다. 구석에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지수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수는 민준을 보고 멈췄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어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당신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지수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열쇠와 생활비 지급 명세서예요. 민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열쇠 하나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월세 아파트 열쇠예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사세요. 매달 100만 원씩 드릴 거예요. 지수야, 이게 무슨 집 관리 비용이에요. 청소, 빨래, 설거지, 장보기. 제가 30년 동안 했던 일들이죠. 지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절하면 법적으로 생활비 청구 소송 들어갑니다. 선택하세요. 지수가 돌아섰습니다. 지수야. 민준이 지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입니다. 지수가 로비를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지수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한 달 후 지수는 재단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오지수 여성자립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지수야, 축하한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수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큰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컸던 게 아니라 원래 제 모습을 찾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너를 너무 몰라봤지. 시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거예요. 지수가 재단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창업 교육도 하고 법률 상담도 제공하고 소액 대출도 지원할 거예요. 대단해. 정말 대단해. 시어머니가 지수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 지수를 존중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는 영우와 함께 한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은 어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달부터 정상 근무 가능하대요. 영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수 씨 덕분이에요. 회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영우 씨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지수 씨, 영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회사를 더 크게 키워봅시다. 어떻게요? 가치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요. 직원들의 헌신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고객들의 신뢰에 투명하게 답하는 영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우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수도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를 가든 청중은 가득 찼습니다. 3만 원의 가치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수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가치를 찾겠습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말하겠어요. 사업 시작할 거예요.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지수는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수는 새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찬장에서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물이 끓자 라면을 넣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지수는 라면을 그릇에 담아 창가로 가져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여전히 그 맛이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자유로운 일상이었으니까요. 나의 3만 원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은 자유와 존중이었습니다. 지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지수는 라면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컵라면이었지만 질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수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한 의식이었으니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재단 직원이었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강연 일정 확인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확인할게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강연도 해야 하고, 재단도 운영해야 하고, 회사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의미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라면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시각 작은 원룸 아파트. 민주는 청소기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한 장을 펼쳤습니다. 주름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지수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민주는 빨래를 다 개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를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민주는 가장 싼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라면이었습니다. 민주는 라면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꿀맛 사연 오지수 대표가 여성자립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화면에 지수가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 지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뭐였을까? 민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민주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민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삶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이 스스로 선택한 어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상담 예약이 5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수는 사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컵라면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액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수가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한 김미숙입니다. 앉으세요. 지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여성이 앉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대표님처럼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남편이 저를 가정부 취급해요. 지수는 여성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수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울어도 돼요. 실컷 우세요. 지수는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5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헌신했지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3만 원이 아니에요. 스스로 정하세요. 당신의 가격표를. 저녁이 되어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지수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지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강연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전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원고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새로운 인생처럼.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것이 오지수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3만 원의 가격표를 떼어내고 스스로 만든 가격표를 단 여자.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여자. 오지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3만 원으로 평가받았던 30년의 헌신. 하지만 그 굴욕은 오지수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지수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컵라면을 먹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는 지수가 30년 동안 해온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후에 그것이 그가 받을 대가였죠.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3만 원이 아닙니다. 누군가 함부로 매긴 가격표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